목욕탕에서 시원하게 때밀고 나오면 무조건 생각나는 뚱뚱한 그 녀석. 맞습니다. 바로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빨대 꽂아서 한 입 쭉 들이키면 달달한 단지 우유가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그 기분. 그런데 전 국민이 사랑하는 이 노란 우유의 탄생 뒤에는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의 가난한 역사가 숨어 있는데요. 무려 50년 넘게 마셨던 바나나 맛 우유의 반전과 대한민국의 눈물겨운 성장통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 마셨던 바나나 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들어있었을까요? 놀랍게도 1974년 처음 출시된 이후 무려 36년 동안 이 우유에는 바나나 과즙이 단 0.1%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흰 우유에 설탕 넣고 치자황색소로 노란색 물들이고 바나나 향이 나는 합성 착향료를 섞은 게 전부였죠. 엄밀히 말하면 바나나 맛 우유가 아니라 바나나 향이 나는 설탕 우유였던 셈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이름은 바나나 우유인데 바나나가 없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여기에는 제조사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데요. 바로 1970년대 대한민국에는 바나나가 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 마트 과일 코너에 가면 저렴한 과일 중 하나지만 1970년대의 바나나는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거든요. 당시 바나나 한 송이 가격이 무려 쌀 한 가마니 가격과 맞먹는 수준이었다는 말까지 있었으니까요. 일반 서민들은 평생 구경하기도 힘든 말 그대로 귀족 과일이었죠. 그러니 우유 회사 입장에서 진짜 바나나를 갈아 넣는다? 이건 불가능했습니다. 단가를 맞출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진짜 바나나를 넣지도 못할 거면서 도대체 왜 하필 바나나 맛을 선택했을까요? 딸기도 있고 초콜릿도 있는데 말이죠. 이유는 바로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절박한 우유 장려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계를 1960년대로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가난했습니다. 아이들은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걸리기 일쑤였고 국민들의 체격은 왜소했죠. 당시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국민들의 영양 상태 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카드가 바로 우유였죠. 서양 사람들처럼 우유를 많이 마시면 우리 아이들도 키가 크고 튼튼해질 거라 생각하며 정부는 야심차게 낙농업 장려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고 받은 자금으로 젖소를 대량으로 수입해 옵니다. 목장을 짓고 소를 키우게 했죠. 정부의 계획대로 우유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집니다. 소가 젖은 계속 짜내는데 정작 우유를 마셔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한국 사람들은 우유를 소화시킬 능력이 없었거든요. 수백 년 동안 밥과 김치만 먹고 살았으니 유당분해 효소가 없었던 거죠. 정부가 몸에 좋다고 해서 억지로 참고 마셨는데 마시기만 하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니 사람들이 우유를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냉장시설도 부족했던 시절이라 조금만 관리를 잘못하면 우유가 상하기 일쑤였고 무엇보다 흰 우유 특유의 비릿한 냄새를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싫어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야심차게 시작한 낙농업이 줄도산 위기에 처합니다. 남아도는 우유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멀쩡한 우유를 강물에 쏟아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정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이 흰 우유를 먹여야 했으니까요. 이때 등장한 회사가 바로 빙그레의 전신인 데일리업입니다. 연구진들은 고민에 빠집니다. 사람들이 흰 우유는 비린내도 나고 배도 아파서 싫어하니까 흰 우유의 맛을 덮어버릴 만큼 강력하고 달콤한 무언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에는 이미 딸기맛 우유나 초코우유가 있었는데 너무 평범했거든요. 뭔가 사람들의 눈을 확 사로잡을 만한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연구진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바나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바나나는 꿈의 과일이었습니다. 아무나 먹을 수 없는 최고의 사치품. 사람들은 바나나를 먹어보진 못했어도 바나나라는 이름만 들어도 설레고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빙그레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짜 바나나는 비싸서 못 사 먹지만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라면 단돈 몇백 원으로 귀족 과일의 맛을 느낄 수 있으니 이건 무조건 팔릴 거라는 계산이 섰던 겁니다. 말하자면 서민들의 이루지 못한 욕망을 우유 한 병에 담아낸 거죠. 하지만 문제는 기술력이었습니다. 진짜 바나나를 넣을 수 없으니 오직 향과 색으로만 승부를 봐야 했는데요. 이때 사용된 것이 바로 아세트산 아이소아밀이라는 합성 착향료입니다. 이 성분은 배 맛이 나기도 하고 바나나 맛이 나기도 하는데 여기에 바닐라 향을 적절히 배합해서 우리가 아는 그 뚱밭 특유의 달달하고 부드러운 맛을 만들어낸 겁니다. 재밌는 건 실제 바나나의 맛보다 이 가짜 바나나 맛이 더 바나나스럽게 느껴지도록 설계됐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진짜 바나나 맛을 잘 모르니까 오히려 이 우유 맛을 바나나의 표준으로 인식하게 된 거죠. 흰 우유의 비릿함은 온데간데 없고 달콤하고 향긋한 노란색 우유, 배가 아픈 유당불내증 증상도 가공류라 훨씬 덜했거든요. 드디어 한국 사람들이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국민 우유가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전설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그 독특한 용기 디자인, 단지 모양 우유통입니다. 이 모양에도 깊은 뜻이 숨겨져 있는데요. 당시 우유 용기는 대부분 유리병 아니면 비닐팩이었습니다. 유리병은 회수하기 힘들고 무거웠고 비닐팩은 터지기 쉬웠죠. 빙그레는 뭔가 차별화된 용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개발팀이 주목한 것이 바로 한국의 전통 보자기 다랑알이었습니다. 고향집 장독대를 떠올리게 하는 둥글고 넉넉한 모양. 이걸 플라스틱으로 구현해낸 겁니다. 단순히 예뻐서가 아닙니다.
이 모양에는 아주 실용적인 기능도 숨어 있었습니다. 입구 부분에 턱이 있어서 마실 때 우유가 왈칵 쏟아지지 않고 손에 착 감기는 그립감을 주거든요. 무엇보다 반투명한 용기 덕분에 노란색 우유가 찰랑거리는 게 눈으로 보였죠. 이게 시각적으로 엄청난 식욕을 자극했던 겁니다. 결국 이 단지 모양 용기는 바나나맛 우유의 아이덴티티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바나나맛 우유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는 198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가 고속 성장하던 시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우유 소비량도 함께 늘어났죠. 재밌는 건 이 시기 목욕탕 문화의 확산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980년대는 아파트가 보급되면서 동네마다 대중 목욕탕이 우후죽순 생겨나던 때입니다. 뜨거운 탕 안에 들어가서 땀 쫙 빼고 나오면 갈증이 나잖아요. 이때 냉장고에 진열된 시원하고 달달한 바나나 우유,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죠. 아버지 손잡고 목욕탕 갔다가 얻어먹던 그 추억이 지금의 40대, 50대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향수로 남아있는 겁니다. 단순한 음료수가 아니라 어린 시절의 보상 같은 존재였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나나맛 우유가 롱런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바로 편의점의 등장입니다. 1990년대 편의점이 전국적으로 깔리기 시작하면서 바나나맛 우유는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삼각김밥이랑 컵라면 먹고 나서 디저트로 바나나 우유 하나, 이게 국룰이 돼버렸죠. 특히 매운 라면 먹고 나서 혀가 얼얼할 때 이 달달하고 지방이 풍부한 바나나 우유가 들어가면 매운맛을 싹 잡아주거든요. 이 궁합이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 층까지 사로잡게 되고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필수 코스로 자리 잡습니다. 심지어 IMF 외환위기 때도 바나나맛 우유는 매출이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는데요. 경기가 어려우면 사람들이 달달한 걸 찾게 되는데 비싼 케이크나 디저트는 못 사 먹으니까 대신 저렴한 바나나 우유를 먹으면서 작은 만족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 바나나맛 우유는 단순한 기호식품을 넘어 서민들의 정서적 허기를 채워주는 소울푸드의 반열에 올랐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마신 건 가짜 바나나 향이라기보단 고단한 시대를 버티게 해준 달콤한 위로였는지도 모릅니다. 가끔은 팍팍한 현실 속에 작은 착각이 필요할 때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수상한 식탁이었습니다.